태평양이란 마젤란이 태평양을 처음으로 보았을 때 바닷물들이 조용하고 평안하였을 뿐만 아니라 바닷바람도 시원하고 깨끗하였기 때문에 평화스러운 또는 태평한 바다를 뜻하는 말 파시피코, 피스펄시라는 표현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태평양에는 사람이 사는 섬과 살지 않는 무인도를 합쳐서 약 2만 개의 섬들이 있는데 이들 지역을 오세아니아라고 합니다. 오세아니아는 큰 바다라는 뜻의 오션에서 유래하였기 때문에 대양주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오세아니아는 호주와 뉴질랜드를 포함하는 오스트랄라시아 외에도 마이크로네시아, 멜라네시아 및 폴리네시아로 이루어진 섬들을 모두 합친 지역을 말하죠. 뉴질랜드를 폴리네시아에 포함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미국의 하와이와 칠레의 이스트 섬도 오세아니아에 속합니다. 좁은 의미의 오세아니아는 작은 섬들이란 뜻의 마이크로네시아, 많은 섬들이란 뜻의 폴리네시아, 검은 섬들이란 뜻의 멜라네시아라는 3개의 그룹으로 구분되고 있으며 14개국의 국가들이 독립하여 자체적으로 자신들의 국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네시아에는 팔라우, 마샬 아일랜드, 마이크로네시아 연방, 나우루, 키리바시의 5개국이 있고 폴리네시아에는 투발루, 사모아, 통가, 쿡 아일랜드, 나우에의 5개국이 있고 멜라네시아에는 파푸아 뉴기니, 피지, 바누아투, 솔로몬 아일랜드의 4개국이 있습니다. 1521년 마젤란이 태평양 지역의 섬들 중 처음으로 괌과 주변선을 섬을 발견한 이후에 1528년에 마샬 아일랜드와 팔라우를 발견하고 1565년에 축섬을 발견하면서 유럽의 마이크로네시아가 알려지기 시작하였죠. 마이크로네시아는 그리스의 미크로와 네소에서 유래되었는데 미크로는 작은을, 네소는 섬을 의미하죠. 작은 섬들이란 뜻입니다. 이러한 작은 섬들은 서태평양 지역과 적도 북쪽 지역, 필리핀 동쪽 지역에 걸쳐서 약 2100개가 흩어져 있습니다. 마이크로네시아는 스페인 공주의 이름을 따서 마리아나 제도와 캐롤라인 제도의 두 부분으로 나누어 불렀습니다. 16세기부터 19세기까지 스페인은 마샬 아일랜드가 속해 있는 마리아나 제도와 캐롤라인 제도를 식민지로 통치하였으나 1899년에 스페인은 북마리아나 제도와 캐롤라인 제도를 독일에 돈을 받고 팔았죠. 하지만 1914년부터 1919년까지의 제1차 세계대전으로 독일은 이 식민지를 모두 잃게 됩니다. 하지만 북마리아나 제도와 캐롤라인 제도, 마샬 아일랜드는 1914년부터는 유엔의 허락을 받은 일본의 통치하에 놓이게 됩니다. 1941년 12월 7일에 일본이 하와이를 공격함으로써 태평양 전쟁은 시작되었습니다. 1944년 2월 22일 미국이 마샬 아일랜드를 점령하게 되고 6월 15일에는 미국이 사이판을 점령하였죠. 8월 6일에는 사이판 인근의 티니안 섬에서 B-29 폭격기가 이륙하여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을 투하함에 따라 1945년 8월 15일에 일본이 무조건 항복함으로써 태평양 전쟁은 끝이 났으나 마이크로네시아인들의 태평양 전쟁의 아픔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태평양 전쟁 후 마이크로네시아는 미군의 통제를 받게 되었고 이었고 1947년에는 유엔의 허락하에 미국의 신탁 통치를 받게 되었죠. 마이크로네시아의 한쪽 구석에 있는 마샬 아일랜드는 하와이와 호주를 일직선으로 연결했을 때 그 가운데점에 위치하고 있는 작은 섬나라입니다. 1946년에 마샬 아일랜드의 비키니 산호섬과 에네메타크 산호섬에서 처음으로 실시된 미국의 핵폭탄 실험이 1958년까지 이어졌으나 1963년 이후에는 핵실험이 중단되었습니다. 마샬 아일랜드는 1979년에 국가가 만들어져 1986년에 유엔의 신탁 통치에서 독립하여 대통령제 공화국이 되었습니다. 물론 축, 코레스, 폼페이, 얍도 1986년에 마이크로네시아 연방으로 독립하였습니다. 팔라우는 이보다 늦은 1994년에 팔라우 공화국으로 독립하였죠. 마이크로네시아 연방 및 팔라우와 마찬가지로 마샬 아일랜드는 미국의 자유협정인 코파 협정을 체결함에 따라 미국이 국방, 재원, 사회 공공서비스 등 경제적인 도움과 안전을 책임지고 마샬 아일랜드 정부는 행정과 외교 등 이 지역의 땅과 바다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즉 미국 정부는 코파 협정에 따라 이들 섬나라들의 국가 발전과 경제적 발전을 돕는 대신
각 섬나라에 군사기지를 둘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협정은 2004년에 재협상이 이루어졌고 17년마다 논의하게 됨에 따라 2023년도에도 재협상이 진행될 예정이죠. 마이크로네시아는 현재 괌, 사이판, 팔라우, 마샬 아일랜드, 나우루, 키리바시, 마이크로네시아 연방이라는 7개의 섬나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큰 섬은 괌입니다. 태평양에 있는 섬나라들은 높은 지형의 섬들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환초로만 이루어져 낮은 지형의 섬인 산호섬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아름다운 산으로 둘러싸여서 진주 먹거리라고 불리는 마샬 아일랜드는 산호초만으로 이루어진 29개의 산호섬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23개 섬에만 사람이 거주하고 있고 나머지는 무인도입니다. 마샬 아일랜드는 산호섬의 특성상 가장 높은 곳이 3m도 안 되어서 기후변화에 따른 해수면 상승과 태풍 지진 같은 자연재해에 매우 취약하며 식물을 심을 수 없어서 채소를 재배할 수가 없습니다. 마샬 아일랜드의 전체 인구는 약 7만 명으로서 수도인 마주로에 약 2만 8천 명과 쿠아잘란에 약 1만 1,400명이 살고 있고 나머지 섬들에는 약 800명 정도가 살고 있습니다. 약 194만 제곱킬로미터 바다에 펼쳐진 섬들의 총 면적은 약 181제곱킬로미터입니다. 세계에서 면적이 가장 작은 나라 순위 7위에 해당하죠. 국내 총생산 GDP는 1억 5천만 US달러이고 1인당 GDP는 1680US달러이며 주요 산업은 커프라, 어업, 관광, 수공예품 등입니다. 이렇게 작은 남태평양의 섬나라인 마샬 아일랜드는 면적도 작고 소득 수준이 높지도 않은데도 2021년 통계에 따르면 세계 조선 수출의 1위인 한국으로부터 선박을 가장 많이 수입하는 국가가 되었습니다. 마샬 아일랜드뿐만 아닙니다. 몰타는 2위, 모잠비크는 3위, 라이베리아는 5위, 파나마는 7위, 바하마는 10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국토 면적도 적고 소득도 낮은 이들 국가들의 선박 수입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편의취적이라는 제도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편의취적 제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취적, Flag of Convenience, FOC란 선박의 소재국가는 다른 주권 국가에 선박을 등록하는 것을 말하죠. 즉 선박의 소유자인 선주가 선박을 자국에 등록하지 않고 등록세 등의 편의를 제공하는 파나마, 마샬 아일랜드, 라이베리아 등의 국가에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편의취적의 한자인 편의취적의 뜻은 편의상 적을 둔다는 것으로서 선박의 국적인 선적을 편의상 다른 국가에 둔다는 것입니다. 편의취적선이란 선주가 선적을 편의상 외국에 둔 선박, 즉 선주가 자국 이외의 국가의 선적으로 상선을 등록하고 기국이라고 불리는 그 국가의 상선기를 달고 운항하는 상선을 말합니다. 실제로는 선주는 선적을 두고 싶은 나라에 실체가 없는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서 그 회사가 선박을 소유하는 구조를 만들고 있습니다. 사람의 경우 그 사람이 본적지와 다른 주소에 거주하고 있더라도 호적은 본적지에 등록하고 그 호적이 등록된 도시가 속한 국가가 그 사람의 국적이 되는 것처럼 선박의 경우에도 선주가 선적항과 다른 국가인 국내에 거주하고 있더라도 선적은 외국의 항구에 등록하고 그 선적이 등록된 항구가 속한 국가가 그 선박의 선적이 됩니다. 따라서 선적항은 선적이 등록된 항구이고 선적국은 선적이 등록된 항구가 속한 국가로서 선박의 기국이라고도 하는데 선박은 기국에 속하는 것으로 되죠. 선적항의 이름은 선미의 선박명 아래에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 선박의 선적국은 쉽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어느 국가의 항구에 선박을 등록할 것인지를 선주가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것은 UN 해양법 협약 제91조에 따른 것입니다. 즉 선주가 속한 국가가 아닌 다른 국가에 선박을 등록하더라도 선적이 부여되고 선박이 등록된 선적국, 즉 기국은 선박에 대한 규제나 통제를 행사하게 됩니다. 해상법은 기국에게 선박을
정기적으로 검사하고 안전 및 오염 방지를 위한 환경보호 서류를 발급하며 선상 장비와 선원을 인정하도록 요구하고 있죠. 즉 해상법은 선박 등록세의 납부, 선박의 검사, 선원의 고용, 세금 및 고정자산세의 납부 등의 의무를 선적국, 즉 기국의 법률에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외국의 선박을 등록하는 편의취적의 현대적 관행은 검주법에 따라 선내에서 술을 팔 수 없게 된 미국 선사가 1922년에 술을 판매하기 위해 두 척의 페리를 파나마 선적으로 등록한 것이 시초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즉 미국에서 선주들이 늘어나는 규제와 인건비 상승에 좌절하여 파나마에 선박을 등록하기 시작하면서 편의취적이 시작되었죠. 미국 선사에게 높은 안정성과 선원 기준을 충족할 것을 요구하고 있었던 1920년의 미국 상선법, 존서법과 같은 까다로운 국내법과 세금에서 해방시켜주는 선적 등록 사업에 큰 이익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파나마는 1925년에 정식으로 외국 선주가 파나마 선적으로 등록하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편의취적이라는 용어는 1952년에 유럽경제협력기구 OEC의 보고에서 사용된 것이 최초입니다. 태평양과 대서양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인구 300만에 불과한 작은 나라인 파나마에 선적을 두는 것은 외국인 선주에 대한 소득세가 없고 대부분의 경우 온라인으로 등록하기 때문에 등록 절차가 간단하고 등록 유지 비용이 저렴하고 임금이 높은 자국 선원을 고용하는 대신 낮은 임금의 필리핀, 인도 등과 같은 외국인 선원을 고용함으로써 인건비를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는 사실이 미국이나 유럽의 선주들에게 확산되면서 편의취적이 일반화되었습니다. 편의취적이 일반적인 관행이 된 이유는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 선주가 속한 국가가 부과하는 엄격한 해운 규제를 회피할 수 있습니다. 둘째, 일반적으로 외국에 있는 영사관에서 등록할 수 있는 것처럼 등록이 용이하고 등록 이동이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셋째, 선박의 등록세, 톤세 등이 선박을 운항하는 선주의 당사국보다 저렴합니다. 넷째, 본선에 대한 매년 부과금과 영사 수속 비용을 납입하면 본선 가동에 따른 수익세에 대한 세금, 즉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다섯째, 자국 선원을 승선시켜야 한다는 승무원 의무 규정 등이 없기 때문에 임금이 싼 외국인 선원의 자유로운 고용 등으로 인건비를 줄일 수 있어서 선박 운항비를 삭감할 수 있습니다. 여섯째, 선박의 수입에 대한 세금이 부과되지 않거나 낮습니다. 일곱째, 국제안전법규, 정원법, 최저임금제 등의 제약에서 벗어나 운항 경비를 극도로 절감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파나마 이외의 국가들도 편의취적선의 등록 유치에 가세하고 있으며 심지어 바다가 없는 몽골조차도 선적 유치 경쟁에 뛰어들었죠. 최근 라이베리아나 마샬 아일랜드가 파나마를 추격하고 있지만 여전히 선적 점유율 1위는 선박 등록을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파나마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즉 2020년 9월의 그로스토니지 총 톤수 기준으로 100만 기준입니다. 기준으로 1위인 파나마는 223.5톤에 7,968척을, 2위인 라이베리아는 181.7톤에 3,884척을, 3위인 마샬 아일랜드는 167.0톤에 3,781척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6위의 몰타나 7위의 바하마는 지리적으로 휴양지로서의 이미지가 있고 이들 정부도 유람선, 크루즈 유치를 위해 제도를 개선하고 있기 때문에 유람선의 선적으로 인기가 높습니다. 선박을 소유한 최고의 선주국가는 그리스, 일본, 중국, 미국, 노르웨이 등이지만 이들 선박을 등록한 상위 3개 국가는 파나마, 마샬 아일랜드, 라이베리아입니다. 웅커타드에 따르면 세계 함대의 거의 73%가 선박의 소유자인 선주가 속한 국가가 아니라 이들 선박을 등록한 선적국입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살펴본 결과 선적 국가인 그리스, 일본, 중국, 미국, 노르웨이 등이 자국의 선박을 등록하지 않고 아주 작은 나라들인 파나마, 마샬 아일랜드, 라이베리아, 몰타, 바하마 등의 선박을 등록하는 이유를 아셨을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 등의 선주국이 주문하여 한국에서 건조한 선박을 등록세 등이 저렴한 마샬 아일랜드 등에 등록함으로써 그리스 등의 선주국이 아닌 마샬 아일랜드에 수출된다는 사실을 말이죠. 감사합니다. SH 트레이더 스쿨이었습니다.